여봉합 가면 수축파이 성공한다는데 합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을 만나라. 그러니까 연애하는 놈의 자식들은 뭐예요? 두들겨 패야지 정신 차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자식들이 연애하는데 두들겨 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글자가 그 합을 탐합 뭐 망충 망극하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합을 하는 글자는 그 생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충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극하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는 그 글자를 때려주라 이런 얘기. 때려주라. 그래 이게 합에는 충을 만나야지만 이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자, 그 밑에 보면은 언제 애인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음을 했어요. 그래 애인의 점을 치니까 재성이 용신인데 세유의 재성이 임하잖아요. 재성이. 그죠? 세유의 미토 재성이 임하는데 얘가 일진하고 옴이 합을 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거는 합중했으니까 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 상유에 이 술토가 이렇게 있는데 진토로부터 진술충을 맞았고 세유에 재성이 임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용신 뭐라 그래? 용신 다현이라고 그러는 거. 용신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어느 글자를 가지고서 용신을 삼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 조금 있다가 이제 18문답 거기 요지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 아직 요거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이해가 잘 안 가. 그래서 용신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 때 요 놈을 용신 삼을 것인가 요 놈을 용신 삼을 것인가 판단하는 건데 일단 상처가 무조건 많이 입은 놈이 용신이 된다. 알겠어요? 상처가 최고 많은 놈이니까 저기 술토가 외쾌해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멀리 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 예, 공망이면서 멀리 가 있다. 그래 또 공망이라는 자체가 제자리를 지키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 이렇게 보면서도 여기를 가지고 오미 합했으니까 충미 충할 때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중에는 충을 만나야 되니까. 선생님들 지금 요 방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상당히 고급 통변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오랜 경험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고, 재성이 상유에 과하니까 멀리 가 있으면서 원래 용신은 이거라 그랬죠. 근데 응기는 이걸 가지고 또 읽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걸 보면서도 이걸 가지고 읽어. 이해가 가요? 미리 선생님 이해 안 가요? 꼭 그러니까 용신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용신이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읽지 말고 여기에 자체에 어떤 병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도 응기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 알겠어요? 이런 걸 미리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헷갈려 한다니까. 선생님들은 단순하게 지금 이 앞차기만 계속 가르쳐줘야 돼. 앞차기. 다른 발차기를 가르쳐주면 안 된단 말이지. 자, 야구수수 필생왕이 성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신이 약할 때는 왕상해질 때 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저기 선생님이 묻기를 주식 얘기 물었잖아요. 주식. 그죠? 주식인데 오화가 재가 되잖아요. 오화가.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월에 정축일날 점을 쳤는데 주식 빨리 팔아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지? 목요일 되면은 정축 무인일이죠? 무인. 금요일 되면 김요일이지.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주식이 이렇게 숨겨져 있을 땐 주식이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금요일 날 팔면 되겠다. 네. 한턱 쏘세요. 빡. 이게 지금 복신됐기 때문에 밖으로 뭐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이 괜찮아요. 제복이. 근데 요게 나오는 순간 팍 떨어질 거예요. 봐봐요, 한번. 주식이. 근데 이게 언제 오르는, 그 약유후순 필생황이 성사한다 그래서 제복을 물었는데 재성이 월가일로부터 이렇게 약해. 그러니까 언제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인, 묘, 사, 오에 오르는 거죠. 근데 이건 사에 충할 때 최고 많이 오를 수 있을 확률이 있지. 근데 내가 이걸 팔려고 그러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복신되어 있을 때는 주식이 잘 올라요. 근데 요게 탁 튀어나오는 순간에 수국화가 탁 당해. 그때 빡 떨어져. 여러 번 경험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주식점 치면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거든요. 여러 갈래로. 근데 일단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유의 재만 잡았다면 뭐 팔면은 떨어지고 사면은 오르고 그래. 그렇게 기분 좋은 날 없다. 다른 사람들 막 다 그냥 초전 박살나도 내 혼자 막 잘 나간다니까. 예, 세유의 제자고. 그러니까 근데 휴수해줘요. 네. 그러니까 원로부터 휴수해줘요. 네. 세유의 제 잡는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자, 또 제 얘기만 듣고서 또 몰빵해봐라. 큰일 난다, 큰일. 일진을 칠 때 예. 쟤는 뭐 어떻게 봐요? 손은 기쁘고 즐겁다 했는데 쟤는 쟤도 기쁨이에요. 쟤도 기쁨이고 음식에 어떤 즐거움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그러니까 일진점 쳤을 때는 무조건 손하고 재 잡는 게 최고 행복해. 다른 거 잡으면은 불행하고 그리고 육춘깨가 나오면은 또 되게 정신없어요. 그래서 손님 보는데 손님이 막 몰아터져가지고 밥도 못 먹는다든가 이런 일도 발생해요. 육춘깨일 때. 나 저번에 점 쳤는데 얼마 전에 점 쳐가지고 육춘깨인데도 손님들 많던데 그런데 그거 점치고서 그 이튿날하고 한 3일간 죽었잖아요. 거의 초죽음. 아파서. 세유가 월파 만나고 임묘되고 막 그러니까 몸이 안 좋더라고. 자, 다음에 야구 휴수면 필생왕이 성사한다는 것은 용신이 약하면 용신이 생을 받을 때 일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세유의 용신이 임할 때 이렇게 단 붙여야 돼. 단 세유의 용신이 임할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복을 물었다. 금일 앞으로 내가 제복이 어떠한가 이렇게 물었다면 세유의 재가 임하고 있다. 이게 그래 신월에 뭐 무인일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세유의 재는 임하고 있는데 월가일로부터는 상당히 약한 형상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뭐요? 때가 되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가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좋아진다.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세유에는 묘목이라는 형제가 임하고 있고 여기에 진토라는 재가 임하고 있다. 그러면 월가일로부터 어때요? 용신 재성이 휴수하죠. 그래, 이거는 때가 되면 좋아진다라고 나한테 배웠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내년 한 춘삼월 꽃피는 춘삼월이 오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은 안 좋다 이러네.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제가 이런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곤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 그 안 좋다는 사람들 계속 뭐 안 좋다는 얘기만 하면 어떡해. 좋아진다는 얘기는 해야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안 좋아져요, 이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발전이 없어. 타고나기를 그렇게 해놨는데 뭘 어떡하란 말이야. 그죠? 타고나기를. 이런 거를 점치면서 참 괴로운 게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개운을 시켜줘야 되는데 개운을 시켜줄 건더기가 없잖아, 건더기가. 그죠? 내가 뭐 막말로 그
무당이라면 굿이라도 해가지고 막 좋다고 막 그렇게 꼬시기라도 하는데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타고나길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오늘도 거짓말 치고 내일도 거짓말 치니까 선생님들 다 명이 짧을 수가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은 하늘에 청기잖아, 청기. 청기 갖다 팔아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 그죠? 내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자식한테라도 안 좋은 일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들 사람들 잘 되게끔 빌어주세요. 배우는데. 자, 속죽동이 극세하고 완직정이 생신이라 그러는데 속죽동이 극세하고 즉 어떠한 일에 있어서 오화라는 게 용신이다. 그러면 세유다. 세유가 부성이다. 이러면은 용신이 동해서 세유를 극했죠. 그지?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속죽동이 극세한다는 거요. 동해가지고 세유를 극하는 것은 일이 빨리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완직정이 생신이다. 세유, 재성이라는 오화가 정해서 세유 진토를 이렇게 생을 해줬다. 이런 재물이 생기는 거하고 이렇게 재물이 생기는 거하고는 이건 즉시 일어나고 이거는 나중에 일어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원래. 네? 일들이. 근데 이거는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즉 뭐냐면은 이것은 행인점에만 해당이 돼. 행인점. 그러니까 용신이 동해가지고 세유를 극하면 용신이 벌써 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마누라가 집을 나갔는데 언제 오겠는가? 우리 마눌님께서 언제 집에 오겠는가 점을 쳤는데 이렇게가 나오면 마눌님께서 지금 벌써 뭐요? 오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 오고 계신다. 근데 이 점을 쳤을 때는 뭐요? 마눌님께서 올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제 올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고. 이해가 가셔요? 그래서 이거는 행인점에만 쓰는 거다. 행인점. 아, 그리고 아까 저기 선생님 그거 살생신 막장하고 용국세 물장 흉간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했잖아. 용신이 세유를 극하는 걸 흉으로 보지 말고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흉하다 그랬죠? 근데 용신이 세유를 극할 때 흉하지 않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재물점에서 좋다. 재물점. 돈을 얻는 점에서는 용신이 재성이 세유를 막 극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잖아요. 세유가 왕상할 때 그래 좋아요. 세유가 약하면 도리어 죄다 신약된 것처럼 안 좋더라 이런 얘기요. 이해가 가시죠? 자, 요거는 그래 속죽등이 극세하고 완직정이 생신이라는 것은 행인점, 그러니까 사람을 오고 가는 걸 기다리는 점에서만 필요한 점이지 다른 점에서 거기다 쓰지 말라 이런 얘기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용신이 나를 극할 때 이거는 빨리 오는 거는 행인점에서만 써라. 알겠죠? 자, 용신이 행인점에서 우리 마눌님께서 언제 오는가 점을 쳤는데 제가 동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의미, 정했다는 것은 근데 이게 잘 봐야 돼요. 세유의 해수가 임해가지고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재성 오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요? 세유 형제가 얘를 극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거는 뭐요? 마눌님께서 안 오신다는 얘기. 뭐요? 내가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잖아. 그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오지 이건. 근데 얘는 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해 있으니까 올 생각을 안 하죠. 그래, 이런 애는 언제 오겠어? 오미 합할 때나 좌우 충할 때나 움직일 거예요, 이건. 그래, 올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간은 안 정해진 거고 얘는 온 것이고. 그래가지고 요게 막 딱 삼요에 거한다든가 세유가 삼요에 거한다든가 사유에 거하면은 점치고 고개 들면 와 있어요. 코앞에. 알겠어요? 삼요나 사유에 임하면 그래. 용신이 동해가지고 나를 극하면은 삼사유에 임해가지고 있으면은 점치고서 고개를 들면 그 사람의 상투 끝을 볼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알겠어요? 자, 다음에 부망이 사무두서하고 복음이 삽을 칭정하라.
자, 부망이 사무두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모를 가지고 일의 어떤 순서로 보고, 복덕을 가지고서는 어떤 사물에 있어가지고, 뭐예요? 정으로 보는데, 이 복덕이 없으면은 일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부모가 없으면은 일에 두서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러는데, 아무 때나 그 부모를 가지고서 일에 두서를 보지 말고, 소송점 있죠, 소송점. 그죠? 소송점과 인간사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꼭 그, 부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 왜? 우리가. 문서 들어가는 거, 시험점 같은 거, 이런 거. 시험을 치는데 부가 없으면 이놈의 새끼가 공부하는데 뭐라 그래? 에? 두서 없이 공부하는 놈, 이러면 되잖아. 두서 없이. 그러니까 뭐, 책도 볼 줄 모르고서 책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여기 어떤 모 선생님, 서울대에 나오신 선생님 계신데, 이 서울대 나온 친구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스타일이 틀려. 걔들은 벌써 공부하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나 같은 경우는 하면 뭐요? 뒤에 봤다, 앞에 봤다, 이게 뒤죽박죽 된다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틀려요. 그래, 이런 걸 가지고, 부를 가지고 보는 거야, 부. 이해가 가세요? 그래, 부가 나타나 있으면, 아, 얘는 공부가 정리정돈이 잘 된 상태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 이게 없다 이러면은 이놈은 공부할 줄 모르고 책가방 들고 학교 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부성이 그렇고, 또 이 소송점에서 말입니다. 소송점을 쳤을 때는 이 부를 가지고 소송의 그 소장으로 보는 거야, 소장. 그러니까 부성이 두 개가 나타나면 소장이 몇 번 들어가? 2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부가 공막 맞으면 뭐라고 얘기해? 문서가 불량스럽다. 그러니까 다시 넌 문서 꾸밀 일이 다시 생길 것이다. 부가 해두국 맞는다든가 이러면 다 문서를 다시 꾸며요. 그러니까 부가 뭐 3개나 나타나면 아마 문서가 아마 2번 정도 들어가야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통변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 이게 일에 두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에 두서가 없다 그러는 거기 아니라. 그리고 이 복덕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정이라고 그러는데 기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점을 쳤을 때 손이라는 글자가 네케도 없고 외케도 없으면은 그 놈은 한번 봐보래. 웃는 얼굴을 잘 못 봐. 네, 점치로 온 사람이 잘 웃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기뻐할 줄을 모르잖아, 기뻐할 줄을. 그래, 내외케 이 손이 없으면, 아, 안팎으로 즐거울 일들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통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손은 때에 따라서 뭐가 또 돼? 약도 되죠, 약. 그죠? 그래, 이 복덕 없는 사람은 정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판단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손을 점칠 때는 부모가 공막 맞으면 어떻고, 남편이 점칠 때는 손이 공막 맞으면 어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귀신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귀신은 없어도. 아셨죠? 자, 기수화재 복용우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오늘 중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 중으로 이거 다 끝낼 거예요. 자, 기수화재 복용우마이라는 건 뭐예요? 귀신은 재앙이나, 복신되거나, 없으면 아니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근데, 이 관성은 때에 따라서 선생님들 뭘 뜻해요? 우리가 사주 통변할 때 뭐라고 그래? 세상사에서는 질서라고 하죠, 질서. 그런가 안 그런가? 그죠? 근데 육효에 점을 쳤을 때 관이 없으면 뭐가 없겠어요? 질서가 없겠지. 그럼 뭐가 당권을 잡아요? 관한테 극받는 놈이 누구요? 형제가 당권을 잡게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관성이 없게 되면은 돈 버는 데 있어가지고는 돈 다 벌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명리학에서 선생님 왜
관성 없는 놈들이 왜 돈이 왜 그냥 쫙 벌렸다가 어느 한순간에 쫙 내려타고 이러잖아. 안 그런가요? 이걸 지켜주는 얘가 없어서 그렇잖아. 돈을 지켜주는 이게 없어서 그렇잖아. 다 똑같거든요. 그래, 육효에서 점을 칠 때 기수하재 복유무망이라는 것은 관성은 재앙이나 나타나 있지만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저번에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어떤 선생님이 태백에 계신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는 그 선생님이 한 분이 공무원이신데 뭐 태백에 무슨 그걸 한대 축제를 한다고 점을 쳤는데 육효 내에 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라. 육효 내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이번 그 행사에서는 아마 경찰이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아서 질서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뭐 태백 생긴 애 뭐 몇십 년 만에 아마 그런 게 처음이라는데 경찰이 한 놈도 안 나왔은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경찰이고 뭐고 이거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야. 엉망진창이. 이게 관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 관성이. 그래서 돈을 버는 데에서는 있잖아요. 관이란 글자가 꼭 어떻게 된다고? 공망은 되지 말아야 되며 공망은 돈 버는 점에서는 공망되지 말아야 되고 복신되지 말아야 되고 발동하지 말아야 되고. 알겠어요? 중요해요. 돈 버는 사람을 점을 쳤을 때 관이란 글자가 꼭 있어야 된다. 재물점에서. 예. 관이 없으면 분란이 힉사해서 못 쓴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아까 그 친구 포장마차 한다는 친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봐봐요. 그분은 관은 있나? 예. 관성이 있어요? 네. 관성은 있네. 그죠? 동했어요. 예. 관성이 동하면은 어떤 일들이 생겨요? 간이 동하면 제가 설기당하지. 그러니까 돈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한테? 관청, 거기에 때는 그때는 관이라 그러면 안 되고 깡패들, 노점상 같은 거 하면은 불량스러운 놈들한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관이란 글자가 동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데 또 관이 동해야 될 때 있어요. 사업점에서는 관이 동해야 될 때는 어떻게 동해야 되냐면은 형제가 동했을 때만 관이 동해야 돼요. 알겠어요? 관이 형제를 제어해 주기 위해서. 그럴 때 외에는 관이란 글자는 동하면 안 돼요. 동하거나 공망되거나 복신되면은 그 재물을 지켜줄 그런 글자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도 아주 힘들게 벌어요. 그리고 관이란 글자는 질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일에 있어서 짝 어떤 중심, 핵이 없는 거예요. 핵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죠? 핵. 자, 다음에 자수복덕 다반무공. 자수복덕 다반무공이라는 것은 자손이라는 것은 복덕을 뜻하는 건데 너무 많이 나타나면 오히려 공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는 건데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이 손이라는 글자는 개념은 뭐가 되냐면 약이 되죠, 약. 그래 안 그래? 약인데 손이 너무 많이 나타나면 약을 뭐요? 이것저것이라 그래요. 이것저것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낫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책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손이 많이 나타나면 좋은가 안 좋은가? 예? 좋아요. 이약저약 먹든 어떻든 간에. 그래 그 약저약을 한꺼번에 싹 쓸어넣는 날이 언제예요? 예? 임묘되는 날 다 나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 여기에 보면 자수복덕 다반무공이라 그래가지고 손이 너무 많으면, 뭐,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의학점에서는 상당히 그 손이 중첩되면 이약저약 쓰게 돼도 잘 낫고, 또 내가 의학점 매일 얘기하지만 세유에 손이 많은 사람 치고, 뭐, 암 걸린 중병 환자라도 내일이면 당장 일어나요.
세유에 손만 임하면. 그렇게 손이라는 게 좋습니다. 최고 좋아요, 최고 좋아. 나이 80 된 사람은 손이 임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 기쁨이니까. 암 걸리면 아프잖아요. 아픈가 모르겠다. 안 아파요. 예. 일단은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죽는 거야. 죽는 게 기쁨이거든. 그래서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게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건가에 따라서 틀리게 봐야지 고지고대로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내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육효를 배워가지고 통병과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배우면은 사람 열어 죽인다니까요. 변하는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다 누구나, 그죠? 저도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선생님들도 앞으로 힘들어할 것이고 저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뜻에 다 달린 거예요. 자, 북무 추위 채통이고 롱강기 단작 하항이고 제네록신이고 자의복덕이고 형제가 교중하면 필지모의 다조체 이렇게 나오는데 국리하기를 부모를 가지고 채통, 관기를 가지고서 재앙, 재를 가지고서 록으로 하고 자손을 가지고서 복덕으로 하고 형제가 발동하게 되면 반드시 막히고 체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걸 다 지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다음에 뒤에 개신이 중첩되면 수지사체 양교가 난다 이랬는데 개신이 중첩된다는 것은 우리가 월개신을 말하는 거예요. 월개신. 월개신 배웠죠?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배웠잖아요. 세유가 양에 임하면은 뭐요? 자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축인 만나는 글자가 괴신이라고 배웠죠? 안 배웠나? 얘기한 거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얘기하려다가 선생님들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안 한 것 같다. 맞나요? 음미 하면 자부터 시작하고. 예, 배웠죠, 그거? 시작하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거 한 번 하셨는데 안 써먹는다고 네. 소개하고 넘어갔어요. 그래도 자우지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이거 쓸 것도 없다. 선생님들.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세유는 뭐예요, 이게? 양이죠? 여기에 붙으면. 그래?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 자축, 인, 묘. 그럼 묘가 있으면 여기에 이학이묘, 묘축캐 이러면은 이걸 가지고 묘월캐 이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월캐라 그러는 거예요. 이월캐. 알겠어요? 이월캐.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양에 임하면 여기서부터 자서부터 해가지고 자축, 인, 묘 해가지고 세유와 만나는 글자를 가지고서 괴신으로 정한단 말이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묘가 임하니까 묘월캐. 그러니까 이걸 보고 괴신이 여기에 묘가 있으니까 괴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괴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게 세유다. 그러면 이거는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요? 자, 축, 인, 묘, 신, 사. 사하가 되죠? 그럼 이야기미 묘축해? 유, 미, 사 이러네, 그죠? 그럼 사하가 세유가 괴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사월캐 이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월캐.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러면 이게 만일 세유다. 음이 세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5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음천기가 도래하는 것은 언제? 5월부터. 그죠? 양천기가 도래하는 것은 자월부터. 그래, 이거는 음천기가 도래하니까 5, 미, 신, 유, 술. 근데 여기에 술이란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걸 보고 괴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신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괴신이 없으면 일의 주체가 없는 거야. 그래, 괴신을 가지고 일의 육효의 주제자라, 점사의 주제자라 그래요, 주제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 여기에 보면 괘신이 중첩되면 수지사체 양교관이라 이러는데 즉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런 건 없는데 이를테면은 뭐 축해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숙목신축 축해요. 그러면은 지풍승 진예해황승 음에 임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봐봐. 오, 미, 신, 유. 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8월캐 이러는 거야, 8월캐. 응? 8월캐. 유가 있잖아, 유. 아, 똑바로 써줘야 되나? 이래놓고서 선생님 보고 읽으라 그러는 내가 잘못된 거죠? 그죠? 6월캐잖아. 이게 음이니까 음은 오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오, 미, 신, 유. 유가 되니까 괘신이 두 개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괘신이 두 개 나타난 걸 가지고 수지사체 양규관 됐다는 거예요. 괘신이 중첩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이 관성이 이렇게 두 개가 뜨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물었어. 그러면은 이게 관이 두 개가 떴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은 두 가지 일로 중복이 돼 있는데 그거의 핵심은 누가 가지고 있다? 남자가 가지고 있다. 관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면은 이게 괘신이 이를테면 손을 잡고 있다. 그러면 그 일의 주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이 잡고 있으면 아랫사람이 그 일에 주관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주관. 일을 주관하는 게. 그러면은 제가 잡고 있으면 제가 그 일을 주관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서 일의 성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이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괘신이 나타나 있으면 너 이거 건물 계약했네 이렇게 하는 거고 괘신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건물 계약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그렇게만 읽고 다른 데는 제가 첨부하지 않거든요. 자, 그 뒤로부터는 홍이 우길신 불의 기라고 어떻고 저떻고 나오죠. 그래, 백호가 일어나서 길신에 임하면 길로 단장하고 선생님들 그 모든 육효 책들을 보면 내가 모든 육효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참 실수한 것이고 일반적인 육효 책들을 보면 육수라는 거를 가지고서 많이 통변이 되잖아요. 육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괜히 백호살이니 현문이 이런 거 가지고서 막 통변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에서는 딱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백호가 일어나서 길신에 임하면 길로 단장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재성이 이를테면은 백호인데 이게 진토인데 세요인 신금을 이렇게 막 생한다 이거야. 이것이 동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흉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야. 백호는 원래 흉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유를 생하는 이 백호일 때는 좋게 풀이를 하는 거고, 즉 무엇이냐 하면은 용신이나 시신이 돼가지고 세유를 생해줄 때는 좋게 이야기를 하고, 알겠어요? 기신이나 구신에 임해서, 이게 이를테면 형제가 임해가지고서 이렇게 백호살이 임했다 이거야. 그러면 형제가 백호면은 재성이 어떻게 된다고? 재성이 토국수 당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처가 잘못하면 죽겠다라고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 때나 백호가 임했다 그래가지고 흉으로 판단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백호가 일어나서 기신에 임하면 길로 판단하고, 청룡이 발동해서 흉신에 임하면 흉으로 판단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청룡은 희열지신이고 기쁨이고, 그죠?
군자고 뭐 성인이고 학생 그 다 좋은 걸 뜻하잖아. 그런데도 이게 흉신에 임해서 관성에 임한다든가 이러면은 청룡관성에 임하면은 어떤 병이라 그랬어요, 제가? 기쁨 중에서 생기는 병들이 다 청룡관성이라고 했잖아. 술 먹고 한약 먹고 에어컨 바람 너무 세서 또 히터 너무 바람 쐬서 춤 너무 춰서 예, 다 기쁨 속에서 다 생기는 병들이 청룡관성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것도 좋을 때는 또 틀리게 말하지. 청룡관성이 세유를 생한다. 그럴 때는 너는 고관대작이 될 상이고 뭐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통변이 되는데 틀리게 볼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현무는 도적이나 반드시 간요에 임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현무 평생 신수점을 쳤는데 세유의 간성이 임하면서 현무가 임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랬다고? 세유의 간성이 임하면서 현무가 임하는 걸 가지고 양상군자라고 얘기했잖아. 양상군자. 그죠? 이게 그런데 이것도 때에 따라서 현무가 임했다 그래도 월가일로부터 왕상할 때는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휴수할 때나 그렇게 보는 거지. 왕상하면 큰 도둑 아니에요? 먹도둑. 도둑 중에서 최고 큰 놈이 먹도둑이죠. 펜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해가지고 돈 먹는 놈들이. 그게 먹도둑들 아니야. 그게 큰 도둑은 먹도둑이야, 먹도둑. 좀도둑은 몸으로 때우는 놈이고, 먹도둑이 돼야지 크게 한번 해먹지. 숫자 하나 딱 고치기만 하면 몇 조 몇 억씩 해먹는데. 자, 다음에 주작봉 구설이나 주작은 원래 참새라 그랬죠, 주작. 참새인데 이거는 형제가 임할 때만 구설을 만들더라, 이거. 형제가 임할 때. 자, 다음에 거기 보면 시고 길융 신살지 다단하여 생극제하 지일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 자고로 신사가 흉살이 많고 많으나 어찌 생극제하에 한 이치만 하겠는가. 이게 선생님들 제가 가르치는 요지의 제일 핵심입니다. 이게 별 내용은 없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로 다 판단하지 말고 생극제하에 한 이치만 하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생극제하가 중요하다. 알겠죠? 자, 다음에 뭐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오호 점역자 뭐 이건 다 필요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딱 해서 이제 청금부를 딱 띄고 조금 다음 시간사부터는 18문답 요지론을 또 한 달 정도 딱 하시고 2달간에 거쳐서 18문답을 딱 해가지고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잠시 쉬십시오.